바리스타를 떠올리면 멋진 라떼아트 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해보면 우유 스티밍이라는 게 상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유 스팀이 어렵다는 건 결국 두 가지예요. 방법을 모른다, 결과가 매번 달라진다. 경력이 있는 바리스타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오늘 스팀이 잘 안 되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사실 스팀 밀크를 만드는 건 자전거 타기나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 타실 수 있는 분들이 피곤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직 흔히 말하는 감이 없는 겁니다. 감은 자전거가 똑바로 나아가는 원리를 공부한다고 생길까요?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생기죠. 이론이 필요한 단계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구조를 만들고 반복 숙달해서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행동 요령 먼저 짚고 이론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직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대로만 따라해보세요. 스팀 밀크를 만들기 위해 스팀 피처에 우유를 따르고 위에서 바라보세요. 흰색 원이 그려지실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원의 가장 중앙을 체크하고 오른쪽 가장자리까지 선을 그어 볼게요. 그리고 그 선을 반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난 흰색 원의 반지름의 절반이 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매일 스팀 노즐을 넣을 포인트입니다. 스팀을 치기 전에 우유를 넣을 때마다 항상 체크해 주세요. 자, 우유를 들고 스팀을 치러 가시죠. 증기가 나오는 이 길다란 얇은 관이 스팀 노즐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뜨거운 수증기가 지나고 있어서 쿨터치 제품이 아닌 이상 언제나 행주나 고무팁을 이용해서 만져주셔야 해요. 이 스팀 노즐을 정면에 오게 두고 수직이 오게끔 정렬해 주세요. 그리고 안에 고여있는 물기를 빼주고 천천히 올려볼 텐데 이 각도는 내가 스팀 밀크를 만들 때 우유가 돌아가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본인만의 편안한 위치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정렬하는 것은 변하면 안 되지만 스팀 노즐의 각도는 개인의 키 그리고 스팀 피처의 생김새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각도가 잡히실 거예요. 항상 이렇게 스팀 노즐을 먼저 정렬한 후에 우유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정해준 포인트에 방금 정렬한 스팀 노즐을 넣어주면 스팀 밀크 만들기를 위한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넣어주실 때에는 스팀 피처의 주둥이 부분, 흔히 스팀 피처의 코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따라서 중앙으로 들어가 주시고 코와 스팀 노즐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아까 확인한 반지름의 절반이 되는 포인트로 이동해 주세요. 이때 아까 맞춰놓은 각도가 불편하다면 살짝 조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스팀 노즐의 끝부분, 그러니까 스팀 팁을 모두 잠기게 넣고 시작할 거예요. 어차피 수증기가 나오면서 우유를 밀어내기 때문에 너무 밖으로 빠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유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면서 공기를 넣어줄 거예요. 한쪽 손은 스팀 피처에 뗐다 붙였다 하면서 온도를 체크해 주세요. 우유는 구조상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간 이후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 거품은 회전을 만나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정 온도는 약 40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데 그 말은 내가 스팀 밀크를 만들면서 온도를 체크하는데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 거품을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스팀 피처도 우유도 차가운 게 무조건 좋아요.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품을 여유 있게 넣을 수 있고 혼합 과정도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차가운 우유로 좋은 스팀 밀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데운다는 것은 스팀 밀크를 적절한 온도에서 종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건상 또 바쁜 매장에서는 불가능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2초에서 3초를 기억해 주세요. 스팀 피처는 얇은 금속이라 열 전도율이 높고 손으로 만졌을 때 피부 표면 온도가 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 열이 피부로 확산되는 데까지는 몇 초가 걸립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걸 이용해서 같은 강도, 같은 면적, 같은 위치로 손가락을 체크해 주시면
같은 온도에서 비슷한 시간을 반복해서 느끼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공기를 다 넣고 이제 우유가 돌아가고 있는 스팀 피처를 만졌을 때 손을 댄 지 2초 만에 내가 손을 떼야 할 정도의 뜨거움이 느껴진다면 알맞게 데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스팀 밀크를 드셔보시면서 확인해 주세요. 2초를 기억하고 스팀을 종료했는데 너무 미지근했다면 1초로 줄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뜨거웠다면 3초로 변경해서 스팀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보통 책이나 다른 이론에서 추천하는 온도는 약 55도에서 60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온도가 우유의 단맛을 잘 느껴지게 하는 온도는 맞습니다만,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미지근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 온도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전 추천하진 않습니다. 손으로 느끼는 온도와 입으로 들어갈 때 온도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만 생각해 주시고,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 그리고 드시고 가시는지 테이크아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기준을 스스로 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온도계를 사용해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먼저 이론적으로 옳다고 느껴지는 온도까지 만들어 보시고, 이 온도가 나에게도 맛있다고 느껴지는지, 혹시 너무 뜨겁거나 너무 미지근하다는 피드백이 자주 반복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나가실 텐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춥지도 않은지, 이런 자신만의 혹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매장만의 기준을 고려하셔서 알맞다고 생각하는 온도를 내가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유를 스팀 피처에 계량하면서 포인트 체크, 스팀 노즐을 내 정면에 오게 두고 수직으로 정렬, 안에 고여있는 수분 빼주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내가 편한 위치까지 각도 조정, 스팀 피처 코에 스팀 노즐을 걸고 포인트로 이동, 스팀 팁이 잠기게 넣어주고 스팀 시작, 따뜻함이 느껴지기 전까지 원하는 만큼 공기 주입. 포인트에 잘 넣어주셨다면 혼합은 자연스럽게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온도에서 마무리. 다시 한번 스팀 밸브 열어서 잔염을 빼주고 스팀 노즐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행동 요령에 대한 이론 설명과 함께 라떼아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